네, 지금부터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 보안수 사건 폐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논의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민주당은 철저한 재수사는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보안수 사건 존치론에는 선을 긋는 입장이고요. 또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 보안수사가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면서 보안수 사건 폐지 반대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장윤기 사건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유지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반론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당내 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보안 수사권 유지 폐지 여전히 좀 의견이 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폐지를 한 다음에 요구권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들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아니다, 유지를 한 채로 뭔가 지금까지 검찰이 악용해왔던 걸 막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도 여전히 맞붙고 있습니다. 다만 좀 강하게 폐지하는 쪽으로 주장을 했던 쪽에 목소리에 힘이 실렸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제기하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우려 부분들, 그러니까 민생 범죄와 관련돼서 경찰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부실하게 했을 경우, 아니면은 경찰 관련 사건이랑 은폐했을 경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강하게 주장해왔던 의원분들이나 전직 의원분들이 지금 각종 방송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완벽하게 설득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지금 신중론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다음 주 초쯤에는 아마 우리 당 내에서도 유지를 하면서 가는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발의되고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손 대변인 국민의힘 입장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권 폐지라는 이슈가요. 사실상 민주당 당내의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정청래 대표 측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 측 이 양측 간에 굉장한 선명성 대결의 한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래도 일부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가 점점 다가오자 청와대가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국회로 완전히 공을 던지면서 김민석 총리 역시 이제 당대표의 후보로 나서면서 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우리도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윤기 사건이 터졌지요. 많은 국민들께서 사실 이 보안 수사권 폐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은 의아해 하셨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수사권이라는 것이 경찰에게만 무조건 다 몰아줘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보니까 이 장윤기 사건에 있었던 그 관할 경찰, 광주 광산경찰서죠. 이 서장까지, 경찰서의 서장까지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아니, 이것을 검찰과 경찰이 같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수사를 하면 될 일을 왜 민주당은 이토록 급하게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엇보다도요, 정쟁의 사건으로 이 이슈를 다룰 일이 아니지요. 국민 단 한 명이라도 이 피해를 받게 된다면, 그러할 우려가 있다면 이것은 그냥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유튜버 김어준 씨는 뭐 이런 일은 늘상 있는 일인데 왜 여론 플레이를 하냐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무조건 8월 17일 안에,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저는 우려됩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 법무부 장관이죠.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번 장윤기 사건이 검찰 개혁을 미룰 핑계로는 삼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서 신중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신중론자들이 사실 이 검찰 폐지,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안 수사권이 만약에 유지될 경우 사실상 수사권을 주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수사권이 완전 지금 박탈이 된 게 아니라 뭐 중수청도 남아 있고요, 공수처도 여전히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민생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권이 지금 경찰로 완벽하게 넘어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은 계속 쭉 와 있었는데 장윤기 사건이나 사실 장윤기 사건 하나로 이게 촉발이 된 건 아닙니다. 뭐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도 있었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도 있었죠. 그런 좀 충격적인 사건들에 있어서 경찰이 만약에 무능하게 대처했을 경우 이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건 대비는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민주진보 진영 내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 이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까지 좀 쉬쉬하던 것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지사가 그런 의견을 말했습니다만 현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은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조금 더 생각을 해봐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그 장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얼마나 변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현재 맞불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겠습니까? 네, 일단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민생에 피해가 가는 이러한 보안 수사권 없지 이제 이 드라이브를 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막아서야 된다라는 야당의 입장이 있지요. 지금 이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에서는요,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이것을 검찰 개혁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굉장한 이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하면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시면 앞서 말씀하셨던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있었고 여러 사건들이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바로 잡았던 사건이 약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안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민생의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요, 이걸 막아서는 데 지금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예. 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개정안 내용 보면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는 마련한다. 이 부분은 당내에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이 처음에 검찰 개혁을 이야기했을 때는 뭐 정치 검찰이라든지 검찰에게 너무나 쏠린 권력을 좀 견제한다라는 목적으로 이 보안 수사권 폐지,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도 당연히 부패된 부분,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쳐 쓰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일부 세력들은 완전히 검찰의 수사권을 다 없애버리자라는 것이잖아요. 일부 검찰의 이 보안 수사에 대해서는 남겨둬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검찰과 경찰의 그 견제 속에서 이 제대로 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펴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경제 정책 부분인데 오는 23일에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야권에서는 세금 폭탄을 부과하기 전에 명분 쌓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던데요. 글쎄요, 대국민 토론회인데 국민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들께서 세금 올려도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실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워낙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이나 기자와의 소통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수렴해 나가는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자들과 소통하는 그 기자간담회 방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정해진 방식도 없었고요. 계속해서 그냥 정말 날 것의 질문들을 다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저 대국민 토론회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당황시키는 의견이나 질문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이거 보이스 올리면 안 된다. 세금과 관련돼서 국민의힘과 결을 같이 하는 국민들의 질문도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받아들여서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국민들을 만나면서 사실상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만나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게 왜 잘못된 거죠? 저는 만약에 이 대국민 토론회에 나온 결과가 이러한 쪽으로,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로 의견들이 많이 쏠렸는데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 그럼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명분 쌓기다, 이거 해놓고 그냥 올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국민들과의 소통 채널 자체를 단절하라는 메시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좀 그거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은 뭐 기존에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을 수 있다는 면에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답이 정해진 거 아니냐, 답을 정해놓고 하는 토론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드러난 민심에서 아실 수 있듯이 굉장히 지금 이재명 정권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주지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요, 국민의 절반 이상 55, 59% 정도가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이미 시민분들, 국민분들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분들과 함께 뭔가 의견을 소통을 하겠다,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답정너를 넘어서 굉장히 뻔뻔한 태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국민분들은 이러한 이재명 정권의 규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답은 사실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규제를 풀어주고 공급을 더 늘려달라는 그 이야기는 이미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여전히 이제 세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이 세금은 건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국민들과의 토론 주제가 뭡니까? 세금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정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동산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나오는 이제 수치 자체가 굉장히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특히 수도권과 청년들 사이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과의 소통이라는 그 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 쇼라고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뭐 부동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책실장 전체의 약간 뭐랄까요, 경제정책 성적표가 처참하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거든요.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퇴에 뭐 수사 뭐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이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야당은 늘 뭐 비판의 스탠스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추가적으로 또 비판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도입된 이 레버리지 ETF 예. 이걸 또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도입하는 과정에 대한 뭐 수사까지 해야 된다라는 과도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버리지 ETF는요, 전 세계 그 경제 선진국들이 다 대부분 거의 모든 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나라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버리지 ETF 도입 때문에 코스피의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 그리고 너무 많은 자본이 여기에 쏠리고 있다라는 비판적 시각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는 비판 여론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논의를 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사퇴하라, 수사하라,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요. 코스피 시장에서 왜 이렇게 이 레버리지 ETF 도입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구조 자체가 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시총을 이끌어가는 이 두 기업에 대한 변동성, 그러니까 의존성이 훨씬 더 커지면서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출렁출렁거린다라는 비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분산되면서 우리나라만큼 흔들리지 않은 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토론을 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생각할 때 이거 그냥 당장 없애버려라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예측 못했으니 지금 좀 차근차근 뭔가 출구를 마련하자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발전적인 정책 논의가 가능한 것이지 사퇴하라, 수사하라 이거는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시면서도 보완을 해나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사고를 쳐놓고 그 다음에 국민들과 함께 뭔가 답을 찾아가겠다,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동산 문제도 지금 집값은 다 올랐는데 이제 와서 이거 뭔가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그러고요. 이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금 이 코스피 증시 시장을 완전히 도박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뭔가 보완하자라는 태도, 이거 저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실험용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정책을 내기 전에 사전에 이것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제대로 정책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모든 책임의 당사자인 김용범 정책실장의 그 사고와 그 정책의 내용과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 이 코스피 시장이 출렁이게 만든 그 과정을 지켜보면요. 이게 금융감독위원장도 스스로 내가 들어 누워서라도 이것을 막았어야 됐다라고 하는 이 한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왜 이 기존에 있었던 금융위의 이 룰을 그대로 두지 않고 너무나 급하게 시행령과 규칙을 다 바꾸면서까지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이 삼성과 한익에 이렇게 집중되게 했습니까? 이러한 정책을 했다는 것, 실행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가 다름 아닌 우리 모든 국민에게 돌아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는 행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여야가 맞붙는 곳이 또 있습니다. 법사위 소위에서 그제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미진한 부분을 좀 보충해야 된다, 새로 이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다고 반박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끌어왔던 이 수사와 관련돼서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기소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이 특검을 운영하면서 기소한 건이 많지 않다라는 비판들을 하는데 기소는 보통 막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통한 수사, 종합적인 수사가 쭉 이루어진 다음에 막판에 이제 이게 임기가 종료될 때쯤에 기소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특검들이 보여왔던 이런 속도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민주당은 약간의 시간을 더 줘야 될 것 같다. 그게 뭐 긴 것도 아닙니다. 30일 정도 시간을 더 줘서 막판에 좀 무리한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데도 그냥 그 기소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이 종합특검과 관련된 이 결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난주에 이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돼서도 대법원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사 앞으로 달려갔던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나 지금 기소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반성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아야 된다. 아무래도 본인들에 대한 칼날이 지금 거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종료시키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국민들께서는 끝까지 좀 제대로 마무리하라라는 저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이 30일 연장 추진한 것은 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예산 문제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2차 특검 1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까지 기소한 인원 8명에 불과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만큼 실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연장하는데 그렇게 동의할 국민들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래 있었던 기간, 그러니까는 지금 특검이 할 수 있는 기간은 끝났습니다. 연장할 만큼 다 했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억지로 다시 이 법까지 고쳐가면서 연장을 더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민주당이 일방 독재적으로 모든 것을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한 행태가 굉장히 지금 문제인 상황인 것입니다. 원래 이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원래의 취지였지요. 그런데 이 특검이라는 것이 뭡니까?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라고 했던 검찰 개혁을 하고 싶은 건지, 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하는 특검을 하고 싶은 건지 답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책의 모든 것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민주당의 굉장히 많은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김어준 유튜버, 이 안에서요, 종합특검의 특검보인 김지미 특검보가 그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싶은 장면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 보고를, 특검의 보고를 유튜브에 가서 한 적도 있었죠. 이러한 지금 민주당의 특검을 운영하는 이 행태 자체가 굉장히 잘못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예산이고요, 내용도 내용입니다. 일례로 원희룡 전 장관에게 부여했던 그 양평고속도로 관련한 이제
특검 내용은요. 그 주장했던 김건희 일가의 어떤 특혜 이런 부분은 하나도 입증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겨우겨우 2차 특검, 3차 특검까지 하면서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겨우 권력 남용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측에서나 그다음에 내용 측에서나 그리고 원래 추구했던 명분 측에서나 모든 것 하나 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특검이다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상고 기각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기소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소에 대한 여부는 이제 특검이 판단할 부분입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성은 왜 안 나오냐는 겁니다. 지금 본인들이 막았던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관저 앞으로 달려갔던 수십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갔으면서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왔으면 적어도 국민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것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뭐 논평이나 이런 것들 나온 거는 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자 그때 갔던 그 의원들의 입장은 뭐냐 궁금해하시지 않겠어요? 기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또 압박이다라고 반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선출했던 본인들이 이렇게 추천해서 후보로 내세워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판결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번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손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체제가 굉장히 무너진 상황이죠. 이번 주말에도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이 공소 기각되었던 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법 환경 속에서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유감 표현이 없었던 것도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헌법 소원까지 간다고 하고 있고요. 과연 공수처가 이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영장에 대한 부분 또한 사실은 관할이었던 중앙지법에서 처음에 그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영장 쇼핑이라는 말까지 들었을 만큼 영장을 내줄 수 있는 법원을 굉장히 많이 이제 트라이하였었고 거기서 이제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논란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법 소환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양당 상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현재 당권 경쟁 열기가 계속 식지 않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전국 각지를 돌면서 당심을 공략하고 있는데 저마다 지금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함께 해야 되는, 성공을 같이 뒷받침해야 되는 당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주장을 전혀 할 수가 없겠죠. 다만 후보별로 미세하게 지금 방식의 차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노선 투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1년 동안 계속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당내에도 계속 요구했던 집권 여당으로서의 태도, 야당과는 다르다. 야당으로서 활동했을 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은 야당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활동할 때보다 훨씬 더 품어줘야 된다. 품어줘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던 진보 정책, 진보 아젠다에 대해서 중도의 목소리도 많이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후보분들이 자 그냥 막연하게 이재명 대통령 지키겠다. 이재명 대통령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중도 실용 외연 확장 이거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주장.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외연 확장 좋지만 당은 진보를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갖고 당원분들께 후보별 차이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한 약간 공격성 발언 이런 것들을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는 저는 노선 투쟁에 좀 방점을 찍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일각의 비판을 들어보면 공약이나 정책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과의 호흡만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너무나 당 내에 그냥 이제 찻잔 속의 태풍처럼 본인들만의 그런 노선 투정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가고 있는 참정권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올림픽공원에 모여 있는 그리고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고 있는 이 참정권 문제 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요.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민주당 당대표로 하시겠다는 분들은 아무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조금 아쉽고요. 그나마 고민정 이제 당대표 후보께서는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이제 이른바 중수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청년들의 지금 지지도, 특히 수도권의 지지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다잡는 것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참정권 문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이 고환율, 고유가 그다음에 이런 이제 3고 문제를 푸는 경제적인 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너도 나도 내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다 뭐 이런 이야기만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 답답하게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예. 자, 전대 룰을 놓고도 현재 개파 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선호투표제가 그 중심에 있는데 친명계와 친청계 간의 강한 충돌이 빚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유불리를 좀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빨리 돼야 되고요. 일단 지금 전준위에서는 사실상 선호투표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최고위에서 브레이크를 건 것이거든요. 저는 최고위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개입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준위 그 전당대회 일정에 관한 이야기 그 결론을 냈을 때 사실 후보 측에서 좀 불만이 나왔던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특정 후보의 고향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이거는 거기에 유리한 룰이다. 하지만 전준위가 결정을 내니까 최고위는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투표 방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에도 유불리가 있다 하면서 갑자기 전준위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최고위에서 브레이크를 갑자기 걸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일정 순서와 관련돼서는 최고위가 전준위의 입장을 존중했는데 왜 방식과 관련돼서는 전준위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느냐, 선택적 개입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위가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지도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지난 1년 동안 해왔을 때 지금 국회의장 선거도 선호투표제로 해왔고요. 원내대표 선거도 선호투표제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호투표제는 유불리가 있을 수 있고 당헌당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브레이크를 건다? 지난 1년 동안 이끌어왔던 것과 저는 모순된다. 자기 모순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선호투표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대 논리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시간이 지체됐습니다만 저는 빨리 이번 주 초 안에 빨리 결정을 내려서 룰을 세팅하는 것이 후보자들에게도 좋고 당원들에게도 자 이번에는 이렇게 룰로 갑니다라고 빨리 알려드려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선호투표제와 그리고 하나 더 있거든요.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30의 지지를 요거 하나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출발점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빠르게 좀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최고위 논의 오늘은 안 이루어집니까? 긴급하게 열릴 수도 있죠. 원래 어제 열리려고 했던 게 취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의견 수렴을 좀 하는 쪽으로 잡힐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오후나 저녁 밤늦게 왜냐하면 최고위는 밤늦게도 갑자기 열리기도 하거든요. 아직까지 지금 잡힌 건 없습니다만 긴급하게 잡힐 가능성도 왜냐하면 워낙 이것 때문에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오늘 밤에 모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본격적으로 장외 정치를 시작한 모습인데 인천에 이어서 오늘은 부산으로 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참정권 이 침탈 사태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내주고 계세요. 서울뿐만이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이제 울분의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정치권에서는 많은 관심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나마 올림픽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국 청년들 곁에는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금
가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슈는 바로 특검입니다. 지금 국정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정조사에서 선관위가 어떤 태도를 임하는지 여러분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뭐 거의 출석도 하지 않고 지금 위철한 대행 같은 경우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이면서도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만이, 특히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검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장외로 나가는 것은요. 이러한 분들의 목소리를 잘 받들어서 이 제도권 안에서 이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함입니다. 전국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목소리의 불씨들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앞서 뭐 뉴스에서도 그 부분을 현장 화면을 인용해서 보내드렸는데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서 외쳐지던 그 구호, 부정선거, 재선거, 그 구호를 마이크를 잡고 함께 외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과연 거기에 나오는 정말 참정권 회복을 위해 순수하게 말하시는 분들과 부정선거를 여전히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섞여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 대체 어디까지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대구에도 가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구 일정은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집회의 성격을 좀 봐야 된다라는 뭐 평일에는 메시지 전파력이 낮다라는 핑계를 대셨습니다만 사실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왜 반대했겠습니까? 그 집회에 하루 차이로 전한길 씨가 갔기 때문에 혹시나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과격한 주장과 맥을 사실상 결을 같이 한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간다라고 결정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광주 집회도 잡혀 있는데 광주 집회는 한 3일 차이로 전한길 씨 또 갑니다. 그리고 그 이틀 차이로 황교안 전 총리도 갑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주장 받고 있는 겁니까? 동의하는 겁니까? 자꾸 그 거리에 나와 있는 뭐 청년들의 목소리다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전한길 씨의 목소리나 황교안 씨의 목소리랑 결을 같이 하는지 거기에는 동의하는지 이것부터 좀 밝히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것과 관련된 진정성이 있다면 저희가 특검 추천 저희가 하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대한변협 제3기관에서 하겠다는 건데 뭔가 선관위의 직무대행이 옛날에 대한변협 회장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도 이건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시는 건데 대한변협에 대해서 아시는 법조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협의 회장을 아니면 지도부를 거치지 않은 고위공직까지 가신 분들은 대부분 거기서 뭐 지도부를 하거나 이랬던 분들인데 어떻게 대한변협이 제3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특검을 정말 하고자 한다면 빨리 제3자 추천을 통해서 이걸 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장동혁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당 내홍이 연말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내홍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크게 부각되는 상황은 실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을 말씀 앞에서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3대 특검을 했을 때는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을 했었지요. 그때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하면서 왜 지금은 제3자 특검을 이야기하는지 그 꼼수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요. 이 선관위에서 해외 연수를 갈 때 민주당 직원과 같이 갔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수의 계약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수의 계약을 준 많은 업체들이 민주당 관련 인사의 업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주당과의 유착, 선관위와 민주당과의 유착이 지금 드러난 와중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 야당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 특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그 진위를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올림픽공원 그리고 여러 집회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당연히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목소리들을 이때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치부를 했지요? 음모론이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목소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사이에 선관위는 부패하고 또 부패해 갔습니다.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다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들도 국민입니다. 그 안에 나오는 목소리들이 국민의힘만의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국민,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국민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한번 수사해서 들여다보자는 것이 왜 못할 일인지, 왜 이렇게 주저할 일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당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앞서서 저희가 뭐 부동산 이야기할 때 여론조사가 언급된 게 있어서 이 내용 하나 짚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이루어졌고요.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조사했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잘한다가 33.9%, 그리고 잘 못한다라는 응답이 59.3%로 나왔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해당 조사는 유선 전화 면접 1.4%, 무선 ARS 98.6%로 이루어졌고요. 전체 질문지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